안녕하세요. 엘바입니다. 오늘은 원래 하려고 했던 Q&A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물썰을 하나 풀고 싶은 것이 생겨서 물썰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물썰의 주제는요. 러브시림프 쇼핑몰 진상 고객설 및 엘바의 대응을 썰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러브시림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실제 겪은 진상 고객, 빌런 고객 이야기이고요. 지금 사실 메모장에 대충만 메모가 되어 있고 정리는 글을 쓰면서 하는 거라 내용이 깔끔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 생각이 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썰을 푸는 이유는 적어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썰을 풀어보고요. 판매자 및 쇼핑몰 운영자도 나름 이런 고충이 있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썰을 푸는 중간중간 제가 화가 날 예정이니 그것 또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쇼핑몰 진상 고객 유형 및 엘바의 대응. 사건 1. 제가 비슈림프 새우 택배를 보내고 다음날 저녁 고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배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송 조회를 해봤습니다. 도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전화 연락을 드려서 도착 완료로 나오는데 배송기사님 문자는 없었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배송기사님 문자는 왔다는 거예요. 엥?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배송이 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본인 아파트 호수가 아니라 바로 아랫집으로 배송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제대로 입력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그럼 왜 전화를 한 거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살짝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송기사님이 실수를 하셨나 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아래층에 가지러 가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왜 내가 내려가서 가지고 와야 하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엥? 뭐지? 아각. 그래서 제가 그럼 배송기사님께 연락을 드리시라. 저희 쇼핑몰은 정상적으로 발송을 완료한 상태고 배송은 택배 회사가 책임지는 문제라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고객이 나는 못 가지고 온다. 나는 당신 쇼핑몰에서 구매한 거고 나한테 도착을 안 했으니 쇼핑몰에서 다시 보내던지 본인 아파트 아래층에 당신이 가서 다시 갖다 놓던지 하라고 아니면 별점 테러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희 쇼핑몰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택배회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대로 별점 테러 및 리뷰 테러를 당한 사건입니다. 저 인내심 좋은 편이죠? 사건 2. 어느 고객이 제 쇼핑몰에서 생이새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별점 테러를 하시고 생이새우에 기생충이 있다고 리뷰를 다셨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도 확인차 그 고객에게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이 있다고 별점 테러를 하고 리뷰를 하면 다른 고객들이 리뷰를 보고 구매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쇼핑몰 망하는 거죠. 심지어 기생충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혹시라도 기생충이 맞다면 사과드리고 보상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싫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시는 엥?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네이버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한 4~5번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고객센터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일 처리가 빠르지 않아서 진짜 답답하거든요. 한나절 잡아먹는 일입니다. 그래도 별점 테러를 막기 위해 연락을 했고 상황을 설명했더랬죠. 그리고 고객센터에서는 그 고객에게 기생충이 맞으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엄청나게 흐릿한 영상, 일부러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 같은 영상 하나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건 기생충이 아니다. 기생충이 없지 않냐. 어디에 기생충이 있냐고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더니 기생충인 건 확인이 안 되지만 고객이 흐린 영상이라도 영상을 보냈기 때문에 별점과 리뷰를 삭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된장, 뭐 이따위.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이 6~7번 더 있었습니다. 다른 생이새우들의 기생충이 있다는 리뷰와 별점 테러. 다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아이디 2~3개. 그래서 제가 화가 너무너무 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이디와 주소를 다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할 것이 구매자 아이디는 전체가 다 보이지 않고 중간중간 별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엘바. 열받으면 집착하거든요. 아각.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이리저리 조사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요? 두둥. 그 아이디 2~3개가
새우를 판매하는 경쟁업체더라고요. 하, 이런 된장 같은. 아니 그 업체는 규모도 제 쇼핑몰보다 훨씬 크고 유명한데 왜 그런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나는 마음에 저도 똑같이 해버릴까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으나 그래도 그건 아니다 라는 판단에 진정을 했더랬죠.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 업체에 전화를 했고요. 그 업체가 아니라고 모른 척하길래 이런 근거로 그 업체가 맞다, 그쪽 아이디다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부인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나는 똑같이 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 다시 그러면 못 참을 것 같다. 같이 잘 되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건입니다. 사실 새우 말고 사료로도 비슷한 방법으로 별점 테러 당하고 리뷰 테러 당한 일들이 수십 차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대충 다 알거든요. 심지어 제가 입만 열면 판매하지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제가 참고 있는 건데 정말 다시 한번 그분들께 이 악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라. 악. 사건 3. 어느 고객이 비슈림프 새우를 주문하고 따로 문자를 줬습니다. 내용인즉 10마리에 서비스 6, 7마리를 더 주면 리뷰 잘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워낙 많이 보기도 했고 서비스는 원래 기본으로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자에 따로 답장은 안 했고요. 기본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점 및 리뷰 테러를 당했죠. 악. 사건 4. 비슈림프 10마리 주문을 하고 암컷만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별점 및 리뷰 테러. 악. 하하. 사건 5. 이건 여러 차례 있었던 경우인데요. 새우를 구입하고 전화로 계속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신 고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입하기 전에 물을 잡을 때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물잡이가 좀 불안하지만 이리 하시라고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고객은 주말과 밤에도 전화가 왔었지요. 그래도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전화하셨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리뷰에 자기 새우가 죽었다면서 별점 테러를 하시더라고요. 후, 절레절레. 사건 6. 사료를 주문한 고객인데요. 별점 1점과 함께 리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먹이 반응은 좋지만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은 사료를 보냈으니 이렇게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료에 붙은 스티커 날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일자입니다. 좀. 다시 말해 사료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새삥 사료를 보낸 건데 뒷면에 제조일자를 표기라고 써있는데 그건 읽지도 않고 별점과 리뷰 테러를 당했더랬죠. 사건 7. 새우를 배송할 때는 스티로폼 박스와 아이스팩 혹은 핫팩을 계절에 맞게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생물 안전 포장비라고 부르고 2,500원을 주문 하단에 따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2,500원이 결제가 안 되어서 연락드리면 택배비를 결제했는데 이걸 왜 내야 하냐며 화를 내고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업체는 택배비밖에 안 받는다고. 또 스트레스. 매번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생물 포장비는 어느 업체든 다 받습니다. 다만 이걸 택배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받는 업체도 있고 제 쇼핑몰처럼 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쇼핑몰 사장의 선택이죠. 보통 다른 업체들의 택배비라 6,000원 정도인데요. 제 쇼핑몰 택배비는 3,500원입니다. 거기에 생물안전포장비 2,500원을 더하면 6,000원이죠. 다시 말해 총 택배비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보내고 막 따집니다. 왜 이걸 몰라? 쇼핑몰 관련 썰. 1. 저는 네이버 쇼핑몰 러브슈림프 외에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게 러브슈림프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차이가 꽤 나죠? 제가 많이 남기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쿠팡 수수료가 네이버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이든 네이버 러브슈림프이든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한테 입금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쿠팡이 수수료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로켓그로스로 판매하기 때문에 제가 택배를 직접 보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쿠팡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쿠팡에서 판매하면 훨씬 제가 편하긴 합니다. 제가 택배를 직접 보내는 게 없으니까요. 포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2. 그리고 네이버도 얼마 전부터 N배송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게 쿠팡의 로켓크로스와 비슷한 건데 N배송을 하면 판매자는 엄청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택배를 직접 포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이버 물류창고에서 바로 고객님께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N배송을 주위에서도 하라고 권유하는데 제가 많이 바쁘지만 끝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N배송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N배송을 하면 당연히 네이버가 수수료를 더 가지고 가고요.
그러면 저도 물건 가격을 쿠팡처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N배송을 안 하고 새벽마다 택배를 포장하는 거예요. 오로지 고객을 위하여. 다시 말해 당신들을 위하여 내가 새벽부터. 3. 이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이 아마 저의 지인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엘바가 그렇게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인분들은 주문하실 때 배송 메모에 본인 닉네임 적어주시면 제가 뭐라도 더 챙겨드립니다. 주문하시고 엘바님이 아시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모릅니다. 악. 주문이 한두 개도 아니고 주문이 많으면 제가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제 아내가 포장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배송 메모에 적어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아, 쇼핑몰 썰 풀다 보니 한참 더 풀게 많은데 쿠팡에서 새우 판매하게 된 썰도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는 썰인데 원래 쿠팡에서는 생물 판매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혹시 새우든 물고기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 규정을 어기고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악. 저는 본의 아니게 쿠팡에서 새우를 판매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이 썰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진상 고객, 빌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엘바였습니다.